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화르기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이 한반도 최강의 검객에서 강남 최고의 럭셔리 가라오케 호스트바 선수가 되어 정치계의 거물로까지 올라갔던 남자, 고영태 선배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고영태 선배님은 1976년생이에요. 올해 45이죠. 방송이니까 일단 그냥 고영태라 부르겠습니다. 이 선배님의 원래 직업은 펜싱 선수였어요. 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선 무려 개인전 은메달을 따고 단체전에선 금메달을 땄을 정도로 엄청난 검술 실력을 보유하신 거의 소드 마스터에 가까운 그런 분인데, 금메달을 딴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비주류 스포츠로 돈을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간지나게 일시불로 연금을 딱 받은 다음 나는 돈이 좋다, 명예보단 돈이다 하고 이제 펜싱계를 떠나서 호빠계로 입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객에서 호스트 선수로 전직을 하게 되는데, 오빠 선수가 되기 전에 이미 금메달 리스트라는 타이틀이 있었다는 점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튼 그렇게 20대 중반에는 광주와 부산 일대에서 오빠 선수를 하면서 경험치를 쌓았고, 이제 선수로서의 날개를 꽃피우기 시작한 건 나이 30이 될 때쯤 서울로 올라와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마담 겸 선수 제비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 당시 강남 일대 정가라오케는 지금의 쌈마이 가라오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유흥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서 봉고차 타고 다니는 선수들도 가라오케 초이스 들어오고, 술도 한 병에 15만원 정도 하는 골든블루, 윈저 아이스 이런 술들을 주류로 팔고, 그마저도 아까워서 영업실한테 킵술을 가져와 이렇게 쪼르는 진짜 돈 없는 새끼들 투성이고, 심지어 사인하고 튀는 애들도 있을 정도로 가라오케 위상이 많이 내려갔죠. 지금은 개나 소나 다 다닐 수 있는 가라오케지만 그 당시에 가라오케는 정말 강남구에서 입소문으로만 장사하고 소개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연예인들이나 청담동 사모님들이 주 고객층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강남 유흥의 노른자 땅인 그곳에서 고영태는 고민유라는 가명으로 유흥의 꽃이라는 가라오케 마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님을 받고 그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술도 팔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가라오케 제비 정도 되겠네요. 당시 가라오케 마담이라고 하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일단 당연히 고정 손님이 많아야겠죠. 그 당시 날고 긴다 하는 청담동 사모님들,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영태는 그 안에서도 일을 잘하는 걸로 유명했다고 해요. 일단 비위가 좋아서 어린 손님보다는 늙은, 나이 든 돈 많은 사모님을 좋아했고, 푼돈 가지고 공사 치는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밤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서 이 고영태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청담동 아줌마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연륜이 있는 고영태 선배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고, 정말 검증된 여성들만 만나면서 자신의 퀄리티를 계속 고급으로 유지했던 거죠. 청담동 사모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무에게나 쉽게 주는 남자다 이러면 바로 그냥 커트해버리거든요. 거기다가 고영태는 또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잖아요. 멋진 타이틀도 있어. 일도 잘해. 비위도 좋아. 그야말로 제비가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갖춘 그런 남자였죠. 그렇게 한참 고민이라는 이름으로 잘나가는 강남 가라오케 호스트 마담 생활을 하다 고영태의 인생을 바꾸게 해준 그녀 최순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말한 적이 있지만,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뭔가 자기의 수준에 걸맞게 그 남자를 위한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만나는 남자의 수준이 곧 나의 수준이다. 여자들은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비들은 그런 여성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제비 일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최순실도 이 고영태의 품격을 높여주고자 이런저런 금전적, 물질적, 인맥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그런 최순실의 도움으로 고영태는 가방회사 빌로밀로를 창립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 이 가방을 협찬하고 광고해준 사람들 중에는 무려 박근혜 전직 대통령도 있었는데, 2013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이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PR하고 다녔어요. 대통령이 PR해주는 그런 가방의 브랜드 설립자 고영태. 호빠 선수가 만든 가방을 대통령이 PR해준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날개를 단 고영태는 최순실과 함께 쭉 비즈니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급기야 최순실이 설립한 회사인 WK의 상무이사 자리까지 꿰차게 됩니다. 이 WK라는 회사는 K스포츠 재단의 돈을 빼돌린 창구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기도 했죠. 아무튼 그 후로도 고영태는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2016년 10월 25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고, 국가 정책을 의논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는데,
고용태는 차은택과 함께 이런 최순실의 국정 제어 비선 모임에 자주 참석했다고 해요. 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검객에서 호스트바 선수에서 사업가에서 급기야 정치계의 거물로까지 성장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근데 뭐 이렇게 만난 연인 사이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 고용태와 최순실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죠. 고용태의 소개로 차은택이 이 둘 사이에 끼게 되면서 고용태와 최순실 이 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이제 고용태 입장에선 지가 소개해준 차은택은 수십억을 굴리면서 온갖 비리 혜택을 다 받아먹고 있는데 이 고용태는 가방 브랜드 사업 도움 말고는 딱히 뭐 큰 걸 받은 게 없었거든요. 급기야 운영하던 그 빌로밀로 가방 브랜드 사업도 2014년에 망하고 폐업하게 돼요. 게다가 대부분의 호빠 선수가 그렇듯이 고용태에게도 최순실 몰래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걸 또 최순실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히 화가 난 최순실은 그동안 고용태에게 줬던 현금 1억 원,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을 다시 뺏어오게 되는데 당연히 최순실 입장에선 뭐야 너 바람 폈어? 그럼 그동안 내가 줬던 거 다시 다 뱉어내 하면서 가져온 건데 공사 치는 도중에 바람피다 걸려서 손님에게 그동안 받았던 선물을 다시 토해내는 건 뭐 그쪽 바닥에선 흔한 일이니까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이게 또 뺏기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삔또가 상하는 일이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을 계기로 이 최순실과 고용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돼요. 그리고 고용태는 최순실의 사업 파트너이자 애인에서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노선을 바꾸게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고용태는 최순실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서 그동안 있던 일들을 하나씩 언론에 다 퍼뜨리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16년 12월 7일엔 국회 청문회까지 나오게 되죠. 고용태와 최순실과의 관계, 박근혜와의 유착관계 그런 것들이 이 고용태로 인해서 터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런 고용태를 보고 국민 호빠다, 구국의 영웅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치켜 세워주기도 하는데 뭐 내부 고발? 이런 폭로는 고용태가 무슨 공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최순실이 돈도 안 주고 선물했던 돈이랑 물건들 다 다시 뺏어가고 하니까 앙심을 품고 뒤통수를 친 거죠. 그리고 사실 고용태 궁극적인 목표는 이 WK 회사를 자신이 먹는 거였으니까요. 뭐 어쨌든 여기는 정치 채널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결과적으로는 최순실은 징역 18년, 벌금 200억을 확정받고 지금 깜빵에서 살고 있고 고용태도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받고 형을 살다가 지금은 출소해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고용태 선배님이 전성기 시절에 청담동 가라오케 에이스 마담으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건 일단 첫 번째로 전직 금메달리스트라는 멋진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이죠. 공사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밖으로 보여지는 내 남자의 명함,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펜싱 금메달이라는 타이틀은 얼굴만 반지르르한 다른 제비들에 비해서 호감을 주는 데 있어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또 고용태가 보여준 그 실행력, 담력, 무려 대통령과 거물 정치인들이 개입된 국정농단 비리 제보라는 건 웬만한 담력, 웬만한 실행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운동으로 다듬어진 피지컬, 여자를 다루는 기술, 강한 수컷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실행력, 담력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이 고용태라는 사람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알파 메일이 가져야 될 덕목을 모두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고용태와 최순실 사이를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점, 왜 정치계에선 뭔가 비리가 터질 낌새가 보일 때마다 하나씩 사라지는 사람이 많은지, 왜 그렇게 자살로 위장된 숙청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